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재워주는 남자, 잘재남, 네, 네이처슬립 황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기분 좋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찌뿌둥한 기분으로 일어나셨나요? 네, 오늘 네이처슬립과 함께하는 수면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수면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면 경쟁력,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수면 경쟁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재밌게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당 오락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제가 그 학생들이나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잠을 늘 늦게 주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주무세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부터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늦게 자는 버릇 했다는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을 그냥 죽은 시간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늦게 자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 계속 남아가지고 그 시간을 아끼려고. 근데 그분이요, 안타깝게도 키가 작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만 제가 그걸 일찍 알았으면 청소년 시기 때 잠을 잘 자는 건데 그때 괜히 밤늦게까지 뭐 한다고 그냥 잠 안 자고 했던 것이 또 그런 성장, 키에도 영향이 있었군요 하고 되게 놀랐던 표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당오락이라고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 입시에 합격하고 5시간 떨어진다 이라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게 좀 비슷하구나 문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늦공부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놀고 관심이 있다가 이제 늦지막하게 이제 공부하자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한 거죠. 이렇게 막 4시간씩 자고 막. 근데 결국은 제 몸이 망가졌어요. 단기적으로 성적은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장기적인 1년 이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몸이 아파오고 또 나름대로 제가 큰 또 병원도 또 앓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걸 몰랐고 그냥 무식하게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근데 한번 이렇게 건강이 상해니까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 당일날 컨디션 난조로 정말 엉망으로 시험을 치르는, 자기가 평상시에 듣도 보지 못했던 성적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당일날 리듬이 무너진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시험은 언제 보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에 비몽사몽하는 게 습관화가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입시장에 가면 정말 또렷한 집중력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반대로 잘 시간, 침울한, 아니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시간에 시험을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성적이 당일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경쟁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수면 경쟁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율신경계 리듬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한 거는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곡이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교감신경이라는 건요, 동공이 작아지는, 심장이 천천히 뛰고 좀 안정된 마음을 갖는 거고, 교감신경계는요, 동공이 커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밤에는 부교감신경계가 우위가 있고 낮에는 교감신경계가 우위가 있는, 이게 정상적인 자율신경계의 밸런스입니다. 그러면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비활동 모드, 휴식 모드나 수면 모드에는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낮에는 활동 모드, 여기서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서 내가 활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반대로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밤에
부교감이 우위가 서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우위가 서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활동을 하니까 막. 그리고 낮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침울한 거죠,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게 가는 겁니다. 반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의 리듬을 타는 이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셔가지고 활동하는 게 앞으로 학습이나 공부나 그다음에 회사에서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율신경 밸런스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정말 이렇게 잘 조화롭게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고 낮에는 교감이 우위에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나씩 한번 자연의 리듬에 맞게끔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면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은 자율신경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낮에 활동 리듬이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신진대사, 기억력, 정리, 이런 평온, 이런 부분을 더 회생하는 시간, 재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햇빛을 보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교감신경의 우위에 오는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겁니다. 이런 리듬을 분명히 좀 잘 인식하셔가지고 내 생활이 그런 쪽의 생활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수면에 많은 것도 있지만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기본적인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다? 두뇌를 휴식해주고 그걸 통해서 기억력이나 학습 효과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찰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덤이 아닙니다. 수면을 통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혹시 밤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밤새 고민해 봤는데 하나도 풀리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몸만 상하고 피폐해지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러니까 심란한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잠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정상적인 리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수면 경쟁력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결핵이 없어진 줄 아시죠? 근데 OECD 국가 중에 결핵 1위입니다. 놀랍죠? 자, 이게 왜 생겼을까요? 어떤 학자가요, 대학 교수님이 그러는데 아마 저거는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왜냐면 밤에 자는 동안에 면역 활동을 내 몸이 해야 되는데 밤늦게 자고 또 하나는 야식을 통해서 몸이 쉬지 못하고 면역 활동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뭐 이렇게 키는 크거나 이렇게 뭐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근데 안에는 허접하거나 좀 너무 부실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결핵이 OECD 국가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내가 면역력 이런 부분도 직결된다는 걸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누굴까요? 옛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입니다. 예스터데이를 작곡했죠. 정말 명곡이죠. 이 학교 다닐 때도 예스터데이를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부르고 했던 너무 멋진 모습들을 서로 막 해보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늘 남아 있습니다. 근데 폴 맥카트니가 이 예스터데이 작곡을 꿈속에서 생각이 나서 자기가 적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이며 가사 이렇게 돼서 지금 자기도 그냥 떠올랐는데 완벽하게 냈어요. 저도 저걸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꿈을 통해서 잠결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또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봉틀 있죠. 재봉틀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엘리어스 하우라는 이분이 발명가입니다. 근데 이 재봉틀이라는 미실과 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내서 재봉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부인이 그런 바느질을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엘리어스 하우라는 이 남편이 부인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손을 쉽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재봉틀을 발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요. 계속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결에 자기가 인디언한테 납치되는, 끌려가는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꾸면서 그때 자기가 사형장에 끌려갔는데 창 끝에 번쩍한 그 구멍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에 보면 딱 그 재봉틀의 바늘을 보면 밑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실유실에서 2단 이중 재봉법이 그때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꿈속에서 나왔다는 아이디어가 착안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라 봅니다. 저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거나 답이 없어 보였던 것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연하게 이렇게 출장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잠깐 졸았는데 그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저도 번쩍한 아이디어를 해서 남들이 풀지 못할 거다라 하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일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이디어가 딱 돌아서 그래서 그걸 갖다 줘서 무사히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다면 만드시면 됩니다. 예, 잠을 잘 자면서 어떤 그 상황이 어려울 때 나의 경쟁력은 수면에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늘 꾸준하게 습관을 하시면 인생도 하나씩 하나씩 얽힌 문제도 슬슬 풀려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각박한 경쟁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다른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면 경쟁력. 여러분이 수면 경쟁력을 확보를 제 1순위로 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난관이라든가 또 하나 풀지 못한 숙제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위기나 또 뭔가에 도전하고 있을 때 극복하는 에너지들을 다 수면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필수 생존 능력, 그래서 수면 경쟁력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남다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내가 그거를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한번 회복하고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겠고요. 제 끝으로 또 좋은 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이 먼저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잠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1순위로 하시고 수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잘되란 황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